미주 한인들의 정치 이야기, 미쿡 정치 농장. 안녕하세요, 애청자 여러분. 미쿡 정치농장 너구리입니다. 염소 아저씨, 냥이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풀린 곳도 있고, 뭐 더 꽁꽁 얼어붙은 곳도 있는데, 그 캘리포니아 쪽에서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물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다들 괜찮으시죠? 네, 네. 여기는 그러니까 비가 내리기는 계속 내리는데 물난리가 날 만큼은 아니에요. 예, 지금 그 칠레는 남반구지 않습니까? 그쵸, 그쵸. 그러니까 여름인데 날씨가 너무 더워서 불이 너무 많이 나서 뭐 몇백 명이 죽었다는 소식이 있고, 또 그런 아마존 지역에 수증기가 하늘에 올라가서 캘리포니아 쪽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서 지금 인명 피해가 나고 있고, 이걸 모아서 봐야 되겠어요. 모아서. 그럼 분명하게 기후 변화로 인한 재앙이 눈에 보일 것입니다. 저기 지난주에 주말 동안에 플로리다에 모임이 있어서 잠깐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이제 뉴저지, 뉴욕이 동부다 보니까 해가 지는 모습을 바닷가에서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간 곳이 그 플로리다의 포트 마이어라는 그 서쪽에 있는 거예요, 플로리다에. 그래서 해가 지는 걸 봤어요. 아, 키웨스트 있는 쪽 그쪽이군요. 그러니까 퀴스트는 완전히 남단이고요. 아, 여기는 퀴스트에서 한 4시간 정도 위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루이지애나 쪽으로. 네, 그렇죠. 아. 그쵸. 이게 네, 잘 봤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준연동형, 비례형 뭐 이런 네, 국회의원 선거 제도에 관한 논란이 지금 계속되고 있죠. 예. 설명 좀 드릴게요. 지금 4월 달에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있잖아요. 전에는 준연동형 비례제도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병립형으로 바꾸냐, 권역별 병립형으로 바꾸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많이 됐고, 미국 정치농장에서도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잖아요. 근데 바로 며칠 전 5일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행 준연동형 선거제도를 채택하기로 결정을 내렸어요. 이게 굉장히 많은 민주당 안에 의원들이 특히 이제 가장 인상 깊었던 대표적으로 그 이제 병리평 반대하던 사람이 이탄희 의원이 있었고, 그러니까 제가 또 기억하기로는 병리평으로 반대로 가야 된다라고 했던 또 정청래 의원도 있었고, 둘 다 얘기를 들어보면 다 나름 이유가 있고, 저 개인적으로도 지금 위성 정당을 만들 수 있는 법 제도 하에서는 병립형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정청래 의원도 그렇게 주장을 했고, 앞으로도 난항이 보이지만 그래도 이거는 결단을 잘한 거고 무조건 지지하고 따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이 발표를 그 5일날 오전 광주 5.18 민주묘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나름대로 이런 선거제에 대해서 발표를 할 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을 또 기리고 이런 의미를 두려고 그렇게 거기서 했던 거를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했던 말 중에 인상이 남는 건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저 전에 이탄희 의원이 했던
그 말들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절대로 돌아가는 건 이만큼 발전해 앞으로 나왔는데 우리가 불리하다고 해서 다시 돌아가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본인이 총선 출마 안 하겠다까지 하면서 그렇게 강하게 밀고 나갔을 때 저는 아, 이탄희 의원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하는 게 민주당에 도움이 될까? 대한민국의 윤석열 정부를 반대하는데 도움이 될까라고 좀 불안했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고 나니까 저도 이제 느끼기엔 아, 역시 이재명 대표가 그냥 일반 저와 같은 이런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큰 그림을 보고 판단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군소 정당과 어떻게 연대를 할 거냐. 뭐 지금 뭐 이렇게 보니까 정의당이나 녹색당 이런 데서는 마치 민주당에서 아무 그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말라고 하는데 그거는 뭐 말이 안 되는 얘기 같고요. 뭐 같이 협의해서 이제 당선될 수 있는 사람 숫자까지 해서 아마 잘 협의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이제 이제부터 뭐 어떻게 잘 풀어가느냐가 진짜 관건이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 잘 알고 있지만 개혁신당하고 계속 시끄럽고, 또 국민의힘 자체도 이미 위성정당 만들었다고 하죠? 제가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렇게 될 경우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서로 의견이 이렇게 모아지지 않음으로 해서 의원수가 이렇게 나눠지거나 또 전혀 엉뚱하게 그게 다른 쪽으로 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안 그래도 여당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좀 궁금해서 보니까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한 발언이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왜 5천만 국민이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의 기분과 눈치를 봐야 하냐고 막 이렇게 밝혔는데 이 정당 정치라는 그 의미 자체를 이 사람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는 개인이 아니라 민주당에서 많은 의견들을 토대로 해서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제도를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동의고 뭐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하거든요. 그런 거 보면 지금 한동훈 이 비상대책위원장이 계속해서 좀 딴 나라에서 살고 있는 아니면 정치를 적어도 자기가 정치권에 발을 들여놨으면 공부를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도 공부를 하는데 도대체 공부를 너무 안 하는 것 같아요. 한동훈 그 뭐 비상대책위원장인가요? 그 양반이 요즘에 시장 가가지고 뭐 떡볶이 먹고 호떡 먹고 뭐 닭 사고 뭐 이런 것을 제가 봤는데 그거 막 그 종편한 채널에서 막 환호한다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잘 보시면 경호 인력들이 2중 3중으로 둘러싸고 있습니다. 저기 예. 스타벅스 사건은 들으셨나요? 그 서민이 가는 곳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 했었죠. 그러니까 저 스타벅스 지난주에도 플로리다 갔을 때 스타벅스 갔는데 제가 서민이 아닌가 봐요. 혹시 제가 추가 설명을 좀 해드려도 될까요? 네. 예, 지금 양해님이 자세하게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미주에서 사시는 분들은 지금 이 내용들이 구체적이고 그래서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어서 제가 그냥 알기 쉽게 나름대로 설명한다면, 자,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당입니다. 그렇죠? 민주주의란 뭐예요? 백성이 주인인 거고, 백성의 삶, 그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의회 제도로 가야 돼요. 그런데 의회 제도가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한국도 거대 야당, 뭐 보수 정당 이렇게 두 개, 국민의힘, 민주당으로 나뉘어 있어서 이 국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대변하지 못했어요. 여러 가지 논리로 인해서. 네.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이 불거졌기 때문에 많은 의원들이 대한민국의 정치가 민주화되려면 다당제, 소수정당의 목소리도 나올 수 있어야 된다 해서 이 국회의원 선거법에 대해서 민주당은 국민의힘 핑계를 대지 말고 비록 선거에서 아름답게 지든 추하게 지든 민주당이 원하는 정도를 가야 된다. 그 다당제와 작은 목소리도 실현해내는 그런 민주제로 가라고 꾸준히 요구를 해왔죠. 용해인 대표도 그렇고 다. 그래서 그것이 네. 현실론 안 된다. 그러다가 윤석열한테 국민의힘한테 지면은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서 계속 밀어오다가 이번에 이제 결단을 결국 내리게 된 거고, 미주에 있는 우리 유권자들도 이런 식으로
세세하고 콜콜하게 따지다 보면 이 정당은 저런 잘못 있고 저 정당은 저런 나쁜 잘못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이 대한민국이 국민이 주인되고 국민의 삶과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정치인과 정당이 제대로 선거에서 좀 뽑힐 수 있는 그런 성원을 계속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네. 들었습니다. 이제 곧 3.1절인데요. 그 제가 하나 좀 황당하게 들은 것이 3.1절 특사로 김건희 엄마 최모 씨인가요? 그 양반이 3.1절 특사에 포함됐다고 해서 사람들의 이목이 굉장히 많이 쏠렸었는데 그 외에 인물들이 또 있죠, 낭희님? 네, 그건 진짜 먼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그런 얘기가 이제 MBC에서인가 어디서 보도가 됐거든요. 그랬더니 법무부였나요? 최은순 그 사람을 그 사면복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원래 그 사면 신청은요 법무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구치소에서 하는 거래요. 구치소장이 이 사람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사면을 하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올리는 거래요. 그래서 그게 실제로 올라갔기 때문에 명단이 있기 때문에 그 명단을 보고 이렇게 언론에서 발표를 한 건데 자기네들은 거짓말 안 한 거지. 자기네가 신청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또 지금은 마치 고려하지 않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우리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뭐 아주 당연하듯이 하겠죠. 1년밖에 안 받은 사람인데 지금 몇 달이나 있었다고 벌써 사면이에요. 도대체 국민 정서는 전혀 배려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1년인데 6개월 지났으니까 뭐 모범수랍니다, 모범수. 그 죄질이 굉장히 나쁘다고 재판을 받았잖아요. 굉장히 나쁘다. 그러니까요. 통장 잔고를 위조해가지고 네, 이권을 챙긴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네. 몇 개월 살다가 뭐 다른 이유로 이렇게 훌쩍 나와버리면 대통령 장모라는 이유로 그러면 이거 일반 국민들이 볼 때 이거 배신감 내지는 이게 법이 뭐야 그럼 이렇게 생각할 그렇죠. 수밖에 없어요. 네. 지금 어저께 6일에 980명 특별 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는데요. 뭐 그중에서 특별한 게 뭐 경제인 5명, 정치인 7명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많이 알려진 사람들이에요. 뭐 그 사면의 그 이유는 뭐 활력 있는 민생 경제에 주안점을 뒀다라고 하면서 이런 경제인이나 또 마찬가지로 정치인을 사면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게 박근혜 정부 때 문학의 블랙리스트 건 났을 때 그 의혹을 받고 2년 선고를 받았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또 군사이버 사령부의 정치 댓글 지시를 해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고하겠다고 막 그렇게 뉴스에 나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랬는데 갑자기 여기에 그 상고 포기를 한 거죠. 그러고는 여기 리스트에 올라간 거예요. 그런 거 보면 벌써 물밑으로 서로 얘기가 다 됐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때 그리고 뉴스를 처음 봤을 때 상고를 네. 포기했다 했을 때는 이 사람들이 진정으로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그러는구나. 그렇게 알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참 괜찮네 했는데 며칠 있다 보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내부조를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또 이제 특별히 뭐 정치인들은 제가 잘 이게 이름이 기억나지 않은데요. 그 노동조합 활동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던 그 김장견 그리고 안광한 전 MBC 사장들 그런 언론인들 그리고 또 경제인에는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 그리고 구본상 LIG 회장. 근데 이 사람들은요, 이미 전에 그 다 형 복역을 마쳤거나 또 집행유예 기간이 지났던 사람들인데 요번에 복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면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형을 살고 있는 사람이 사면이 돼서 나오기도 하지만 이미 형을 다 살은 사람의 경우 복권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이 그 이재용 삼성 부회장인가 지금은 회장인가요? 그 사람 같은 경우 옛날에 삼성전자를 물려받기 위해 가지고 주가 조작부터 시작해서 분식회계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형을 받았는데 나중에 윤석열하고 한동훈 그 사람들이 다 사면을 해줘서 그리고 완전히 복권됐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지난번에 대통령하고 같이 이런 경제인들이 시장 가서 떡볶이 사 먹고 그랬던 거 기억나시죠? 아, 나죠. 그때 우리 네.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응? 명색이 그룹 회장식이나 돼서 왜 저러고 있냐? 막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너네들 같이 와서 이렇게 얼굴 내밀고 다 이렇게 협조하지 않으면 이렇게 안 해줄 거야? 아니면 협조하면 이렇게 해줄 거야? 뭔가 이런 협박적인 게 있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게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윤석열과 한동훈이 잡아 넣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잡아 넣고 자기가 사면해줘. 그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쪽 그러네요. 표하고 그쪽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거죠. 뭐 쉽게 얘기해서.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국민의힘 총선에 나오려면 그 공천하는 그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더 빨리, 딴 때보다 좀 더 빨리 사면 결정을 했다고 하네요. 윤석열 정부에서 뭐 3.1절의 의미와 좀 특사의 의미를 뭐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잣대로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정말 의미를 한번 좀 되새겼으면 하는 바람이 대통령의 있습니다. 사면도 하나의 정치 행위거든요. 정치 행위는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일반 국민들이 동의를 하는 그러한 억울한 뭐 이런 이런 것에 한해서 대통령이 사면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지금 내 장모라도 죄질이 나쁘지만 내 장모니까 사면한다. 저놈은 내가 잡아넣었지만 저놈 돈이 좀 필요하니까 사면해준다.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 대통령의 사면에 그 취지에 완전히 어긋나는 거죠. 장모는 못 네. 빼내죠. 뭐 총선이 앞에 있는데 뭐 망할 텐데요. 그거는 모르죠. 조중동 언론이나 국민의힘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겠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그 어나더 VIP의 그 강력한 힘은 우리가 예측 불허한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좀 지켜봐야 될 문제가 있네요. 네. 어쨌든 윤석열 정권의 특징은요, 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부권 남용과 사명권 남용.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두 가지를 하면서 너무너무 익사이링해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음, 대통령이 됐지. 내가 맘대로 해볼 수 있어. 아주 신나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네. 우리가 이걸 계속 수수방관하고 보면 안 될 것 같고요. 이번에 꼭 또 투표도 하고 해서 자기의 의사를 조금 반영할 수 있는 사람에게 좀 힘을 실어주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염살 씨, 트럼프 소식이 오랜만에 있습니다. 예, 대선이 다가오긴 하나 보네요. 미국에서 꼭 선거얘기보다는 사실은 우리는 좀 정치란 폭 넓고 정의를 찾아가는 그런 정치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번 에피소드는 그냥 대통령 선거와 트럼프 얘기 조금 하고 다음부터 좀 좋은 주제를 찾아서 나가도록 이 염소 아저씨가 이 뿔을 들이대면서 약속하겠습니다. 예, 예, 예. 자, 바이든 대통령이 올 초에 그 파업 중인 노동자 분들 찾아가가지고 그 피켓팅 라인에 같이 섰어요. 네, 그래가지고 자동차 회사인가? 뭐 많은 언론을 주목을 받았죠. 야, 대통령이 파업 노동자들과 같이 서서 뭐 임금 인상, 근로조건 요구 개선 이런 걸 한다. 대단하다. 그래서 나름대로 좋은 인상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어떻게 하겠어요? 왜 나는 저런 거 왜 못하겠어? 그러면서 트럼프도 진짜로 미시간인가 거기 갔어요. 그래가지고 사진 찍었습니다. 이 파업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원들이 트럼프인 나를 지지한다. 이렇게 찍어서 방송이 됐습니다. 주요 언론에 보이시죠? 트럼프가 이렇게 있네요. 예. 그 피켓팅 하는 사람들이 와서 우린 트럼프 지지한다. 나는 뭐 파업 노동자인데 트럼프 지지한다. 이랬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거 완전히 가짜 사진이에요. 전부 다. 진짜요? 사진은 맞는데 음, 이 미시간 그 디트로이트 뉴스 기자가 그 피켓팅 중인 노동자 보고 당신 진짜 그 자동차 노동 조합원 맞습니까? 그랬더니 이름 밝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 안 밝혀요. 아니래요. 오, 또 뭐 지금 파업 중인 거 맞습니까? 노동자 그랬더니 아니래. 이름을 안 밝혀요. 다. 음, 그 MBC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어제. 그냥 지지자네요. MSNBC에서.
지지자인데 노동자가 아니니까 가짜 시위대죠. 가짜 시위대. 아, 그렇죠. 피켓팅 연출이네. 들고서 그냥 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트럼프 캠페인에 사용 내역서를 딱 보니까 여기 뭐가 있어요? 드레이크 엔터프라이즈 인코퍼레이션에 2만 불 냈어요. 뭐야 이게? 바로 렌트한 거예요. 렌트. 연기자들 돈 주는 네, 건가? 사람들 그 공장 렌트해가지고 사람들 보고 세상에. 피켓팅 나오라고 하고 그러고 자기는 트럼프 지지한다. 나는 파업 노동자입니다. 이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렌트비 2만 불 주고서 그거 찍은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아, 참. 이건 법적으로 하자가 없나요? 뭐 캠페인에서 글쎄 법적으로는 뭔지 모르겠지만 뭐 거짓말한 건 아닐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뭐 이런 웃픈 얘기가 있고요. 자, 두 번째 그 RNC 그러니까 리퍼블리칸 내셔널 커미티죠. 그러니까 전국 공화당 총위원장이 지금 이 로나 맥다니엘인데 뭐 옛날에 혁혁한 공을 세우다가 최근 들어서 공화당이 상원 선거에서도 다수당을 못 차지하고 뭐 보궐선거 같은 데서 좀 패하고 켄터키 주지사 같은 경우도 공화당이 이겼어야 되는데 민주당한테 뺏기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 사람하고 트럼프 관계가 굉장히 괜찮은 관계였는데 최근 들어서 삐거덕거려요. 트럼프가 로나 맥다니엘 보고 너 그만둬야 될 때가 되지 않았니? 뭐 이러질 않나? 그러다가 또 다음 날은 또 뭐 로나는 마이 프렌드야 뭐 이러기도 하고 헷갈리는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근데 주된 문제는 뭐냐면 이 선거 자금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선거 자금이 공화당이 굉장히 적어요. 지금 트럼프 막 나서면은 막 뭐 트럼프 마가 해가지고 막 사람들 구름대 같이 운집하고 막 그러니까 돈도 많이 모일 것 같죠? 네네.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돈 모아지는 거 이게 정치연금 이 숫자가 지금의 상황을 약간 보여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RNC가 돈이 800만 불밖에 없어요. 그리고 100만 불은 빚이 있고 이 800만 불 이게 이 선거장으로는 턱없이 모자라거든요. 지금 반면에 민주당은 뭐 4,200만 불 뭐 이렇게 돼요. 물론 트럼프가 아직 노미네이션 되지 않아서 그렇지만 노미네이션 되지 않았어도 트럼프 캠페인이 2016년 때 모은 돈하고는 턱없이 부족해요. 아니 800만 불이 뭡니까 이거 뭐 선거 자금이 아우, 말도 안 부족하죠. 되죠. 예, 우리한테는 큰 돈이지만 선거 무슨 TV 선전 하나 띄우는데 몇백만 불씩 하잖아요. 뭐 그럼요. 10초짜리, 30초짜리. 현재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요게 참 지금 트럼프 캠페인의 하나의 현 주소를 좀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전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월요일 날 아주 큰 뉴스가 떴죠. 우리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듯이 항소심이 있죠. 미국에 12군데 있다고 그랬죠. 그중에 DC 지역에 연방 항소심이 있는데 트럼프가 왜 이거를 항소를 했냐면 뭐를 했냐면 그 연방 특별 검사인 잭 스미스가 현재 그 선거 부정에 대한 트럼프의 뭐 문제들 문건 다큐멘트를 뭐 말하라고 가가지고 뭐 비밀 물건들 국가 비밀 물건을 잘못 처리한 문제들 뭐 부정선거 관련해 가지고 그다음에 뭐 제뉴어리 6 1월 6일 날 2021년 그 뭐 반란 선동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 가지고 이제 잭 스미스가 좀 기소를 막 하려고 했더니 트럼프가 어떻게 했어요? 야, 대통령은 면책 특권이 있다. 너 알잖아. 그래서 이거를 항소한 거예요. 대통령은 뭐 그 백악관 거리에서 총 들고서 지나가는 사람 하나 딱 쏴 죽여도 아무 문제가 없어. 자, 이런 얘기 들으면은 어떻게 생각됩니까? 한편으로 아이, 맞고 한편으로는 그건 아닐 것 같은데 이런 생각 안 들어요? 그냥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예. 드는데요. 그래서 이 DC의 순회 항소심 연방 법원에서 3명의 판사로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2명의 진보 성향, 1명의 보수 성향인데 3명이 다 일치했답니다. 대통령 당신은 대통령에게 특권이 있는 거 맞다, 헌법으로. 그렇지만 지금은 당신은 민간인이고 민간인으로서는 특권을 받을 수가 없다. 면책 특권 없다. 이렇게 확실하게 내려버려 있어요. 그 말이 맞죠. 왜냐하면 대통령에게 면책 특권을 주는 이유는 뭡니까? 국가의 중대한 일을 막 지금 전쟁을 수행하고 있어. 막 러시아하고.
그런데 국내에서 뭐 이 사람이 뭐 물건 하나 훔쳤다는 이유로 대통령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면 전쟁을 누가 치러? 아니면 그렇죠. 비상 상황에서 대통령이 중대한 결정을 빵빵빵빵 내려야 되는데 뭐 어떤 여자와의 스캔들 뭐 이런 것 때문에 막 중요한 국가적인 일을 수행하지 못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면책특권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냥 그런 일과 상관이 없는데 그냥 무슨 스캔들 나고 입막음용 돈 주고 내란 뭐 선동에 가담하고 하고 지금은 민간인이 됐는데 이런 사람에게까지 특권을 주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판단을 명확히 했어요. 여러분 들으시기에 어떻습니까? 저는 그래도 지금 민간인이 맞는 것 같아요. 예, 이 민간인이 된 트럼프한테도 면책특권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니죠. 반대. 예, 맞습니다. 그게 이 법원이 참 현명하게 잘 판결을 내린 것 같아요. 또 중요한 이유는 뭐냐? 만약에 대통령이 면책 특권을 남용해가지고 그냥 누구든지 쏴 죽이고 하면 정적을 죽이고 다 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헌법의 가장 중요한 정신인 견제와 균형, 체크 앤 밸런스. 이게 삼권 분립의 민주주의 아주 중요한 정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대통령의 면책특권이 남용되면은 상권 분립도 안 되고 이 입법, 사법, 행정 간의 견제와 균형도 무너지는 거지 않습니까? 이러한 예를 설명을 해가면서 그러므로 민간인인 지금 트럼프 당신은 면책특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라고 판결을 딱 내렸어요. 어때요? 이 판결 맞습니까? 잘 맞죠? 판단한 것 같아요. 예, 저는 명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예, 이상 미국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트럼프 캠페인에 돈이 없다는, 부족하다는 것과 트럼프의 어떤 사법 리스크 위험성이 있다고 전에 들었는데 그런 것이 표출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곧 구정입니다. 좀 서먹서먹 하셨던 분들과 연락, 문자라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문자도 보내고, 연락하기가 좀 곤란하신 분들은 마음으로라도 복을 빌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애청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음 주에 저희 또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